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땡스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변과 복수가 얽힌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 그 전술의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3대 1. 이 스코어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이변의 결과라고 봐야겠죠. 1차전 원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인터밀란. 이제 무려 7만 5천 명의 홍관중 앞에서 이 두 골 차를 뒤집어야 하는 그야말로 벼랑급 복수전에 나서게 됩니다. 네, 이번 경기는요, 현대 축구에서 이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교과서 같은 경기입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전술과 또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지금부터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 양 팀의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 인터밀란. 크리스티안 키부 감독 체제 아래서 승점 64점으로 세리에 A 선두를 정말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어요. 막강 그 자체죠. 하지만 상대인 보드 글림트, 이 팀도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이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들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한마디로 검증된 강팀 킬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강팀 킬러를 상대로 인터밀란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사실 경기 결과를 예측하려면 이 라인업이랑 누가 빠졌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1차전하고 부상자 명단을 토대로 2차전의 전력 구성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은 당연히 두 골을 따라잡아야 하니까 가장 공격적인 3-5-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겁니다. 양쪽 윙백들을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공격 지역에서 숫자 싸움으로 이기겠다. 이런 아주 명확한 전략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등번호 20번 하칸 차라놀루와 등번호 2번 덴젤 둠프리스가 못 나온다는 건데요. 특히 차라놀로의 이탈은 인터밀란에게는 정말 상상 이상의 타격이 될 겁니다. 아니, 이 선수 한 명이 빠지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차라놀루의 리그 평균 평점 무려 7.80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팀 내 최고 수준이고요. 그가 있느냐 없느냐가 팀 경기력 전체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평점만 높은 게 아니에요. 패스 성공률을 한번 보세요. 88.6%에 육박하는데요. 이건 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팀의 빌드업, 그러니까 공격의 시작점을 잘 잡아주는지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이 정확도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경기장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도 하죠. 90분당 평균 70개의 패스를 뿌리면서 공격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지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없다는 건 뭐랄까? 인터밀란의 공격 엔진이 하나 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백업인 프라테시마저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해야 할 23번 니콜로 바렐라가 어쩔 수 없이 후방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느냐? 결국 인터밀란의 전체적인 볼순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이건 보데 글림트에게 수비 진영을 완벽하게 갖출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반면에 보데 글림트의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정규 시즌 개막 전이라서 선수들 체력이 지금 거의 100% 완충 상태거든요. 1차전 승리를 가져왔던 그 안정적인 4-3-3 시스템을 그대로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정말 설상가상으로 보데 글림트는 팩업 공격수 1명 빼고는 전력 누수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경험 많은 미드필더 등번호 14번 울리크 살트네스까지 벤치에 복귀하면서 후반을 조율할 비장의 카드까지 쥐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경기의 핵심이죠. 전술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과 덫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인터밀란은 공격을 해야만 하는데 바로 그 공격적인 움직임이 보데 글림트가 파놓은 역습이라는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인터밀란의 주된 공격 루트는 이렇습니다. 센터백인 95번 바스토니가 아주 과감하게 전진을 해요. 여기에 7번 지엘린스키와 32번 디마르코가 앞세하면서 왼쪽 측면에서 3대2, 그러니까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전략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 공격 패턴에 마침표를 찍는 선수 페데리코 디마르코가 90분당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찬스가 무려 26회나 됩니다.
이건 그냥 높은 수치가 아니라 리그 전체 1위 기록이에요. 디마르코 선수 본인도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우리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설 의무가 있다. 이른 시간에 만회골을 넣는 게 필수적이다. 팀의 의지가 이 한마디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보데글림트가 파놓은 덫이 됩니다. 그들은 일단 압박을 견디다가 공을 뺏는 순간 주장인 7번 파트릭 베르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긴 대각선 패스 한 방으로 인터밀란 윙백이 비워놓고 올라간 그 뒷공간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그리고 에이스인 10번 하우게가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바로 그들의 핵심 역습 패턴인 거죠. 그렇다면 인터밀란의 수비, 과연 이 역습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의 숨겨진 약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슈팅의 질을 고려해서 몇 골 정도 실점하는 게 타당한가를 예측하는 지표, 바로 기대 실점, XG의 값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밀란의 최근 5경기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실제 실점과 상대팀의 기대 득점, 즉 XGA 사이의 편차를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보면 유벤투스전에서는 기대 실점이 0.91골이었는데 실제로는 2골을 내줬고요. 피사전에서도 기대 실점보다 거의 한 골을 더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1차전 보데글림트와의 경기에서 이 편차는 무려 플러스 1.44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데이터상으로는 한 1.5골 정도 실점하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는 3골이나 내줬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에요. 수비 집중력에 심각한 균열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이 모든 전술, 통계, 그리고 여러 변수들을 다 종합해서 최종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희 모델을 최종 분석 결과입니다. 홈이점을 안고 있는 인터밀란이 90분 정규 시간 안에 승리할 확률은 68%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보데글림트가 최소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변을 완성할 확률도 32%, 그러니까 3번 중 1번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확률을 바탕으로 계상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스코어는 바로 3대1 인터밀란의 승리입니다. 만약 이 결과가 나온다면 합산 스코어는 4대4 동점이 되고 경기는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연장전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스코어는 2대1, 역시 인터밀란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합산 스코어 3대4로 결국 보데글림트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인터밀란의 90분 내 승리, 그리고 양 팀의 공격적인 성향을 고려한 다득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인터밀란은 홈에서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데글림트의 계산된 덫에 다시 한번 걸려들게 될까요?